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렇게 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인물이 있을까? 이번엔 또 피프티를 빼돌린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에 대한 꼼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바이아웃에 대한 통화 녹음을 공개한 후 안성일 대표가 본인의 입장이 담긴 반박문을 올렸었는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 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참고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해 구분하자면,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단순히 말해 이걸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저작 인접권은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인 데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성일 대표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어트랙트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저작 인접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패치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음악저작권 협회에 음반 제작자가 작곡가에게 돈을 주고 인접권을 사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자 저작 인접권은 제작자가 갖는 권리가 맞다, 큐피드의 인접권은 당연히 어트랙트에 귀속된다고 답변하죠. 그니까 안성일의 말이 이상한 게, 현재 어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저작 인접권은 당연히 어트랙트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고, 어트랙트가 돈을 주고 사온 건 저작권인데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 인접권을 사왔다고 주장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저작권에 대한 구라도 쳤는데, 큐피드를 바이아웃해온 시기는 2월 24일, 큐피드의 저작권은 9,000불인데 이때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은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먼저 안성일 대표가 진행을 하면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돈을 지급했죠. 그리고 약 2달 뒤 4월 26일에 나눈 대화를 보면 전홍준이 이번 저작권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다고 하자 안성일은 자기는 소수점 지분이라 얼마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순둥이 전홍준은 또 지분을 많이 넣지 그랬냐며 다음부턴 많이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큐피드의 저작권이 어트랙트가 아니라 안성일 대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지분율이 무려 안성일은 28.65%, 더 기버스는 66.85%, 사실상 더 기버스가 안성일이니까 안성일의 지분이 95.5%나 되는 거죠. 저래놓고 무슨 소수점 지분이래? 거기다 참고로 여기 4%나 가지고 있는 백진실이란 사람조차 더 기버스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해 이상함을 느낀 전홍준이 안성일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데, 여기서도 안성일의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오늘 그 투자 회사에서 네네.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야, 그 네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저작권협회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네. 안성인 시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성인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네, 그게 왜 지금 네. 안 돼 있는지 아직.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아니, 2집 때 요번에 큐피트. 거요?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so 네.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표님 저기 인지 시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10,000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뒤에 3개월 안에 이 저작권 자명을 받고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까지 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 4, 5, 6, 7 무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저작권자는 안성일 대표로 되어 있고, 지분율 역시 95% 이상 소유하고 있죠. 아니, 전홍준은 호구야. 그니까 그만큼 믿었던 게 잘못인데 안성일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걸까? 일개 용역이나 맡은 입장이면서 걸그룹 피프티도 전홍준 돈으로 키워놓고 애들한텐 유치원생 다루듯 충성시키고,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네 대표님! 저작권도 전홍준 돈으로 사오면서 지분은 자기가 싹 다 챙긴다? 암튼 이제 저 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시 찾아와야겠죠. 빚도 산더미 같이 있을 텐데 피프티 그룹명의 저작권이라도 있어야 멤버를 다시 뽑든 뭘 해서라도 돈이라도 벌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이왕 멤버들 얼굴도 이름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냥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AI 가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숙소도 생활비도 걱정 없고 훨씬 저렴하게 대비시킬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 AI는 통수를 치진 않겠지. 크크. 암튼 이거 통화 녹음이라도 안 해놨으면 어떨 뻔했어. 전홍준이 갤럭시를 썼던 게 신의 한 수가 아닐까 합니다. 안성일도 자신한테 요리한 녹음 파일이 있으면 반박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이폰을 쓰는지라 녹음 증거 앞에선 입국닷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이 사건 때문에 갤럭시 바이럴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갤럭시 홍보가 되고 있죠. 이 정도면 삼성에서 어트랙트, 삼성 법무팀 변호사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한 길 한마디. 갤럭시면 무조건 켜놓자.